살다 보면 참 기적 같은 인연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가난한 청년 한 명이 평생을 바꿀 운명을 만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남자,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녹아내린 재벌가 막내딸. 이 둘을 이어준 건 한 번의 사고였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박현우는 눈을 뜹니다.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깔린 얇은 요 위에서였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며 옆방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입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우는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28살, 그러나 이미 눈가에는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현우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편의점 알바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두 곳을 오가며 하루 12시간을 일합니다. 쉬는 날은 없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 현우의 손은 거칩니다.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언제나 온화합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공손히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 9시 첫 번째 알바가 끝납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박승호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현우는 재빨리 다가가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승호의 오른쪽 다리는 심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30년 전 사고의 흔적입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승호는 웃으며 말하지만 현우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압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한 밥과 김치, 계란 하나입니다. 승호는 밥을 먹다 말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현우야, 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현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게 잘못인가요? 승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을 뿐입니다. 현우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 어떤 재벌가 사람들을 구하다가 평생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현우는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현우는 다시 집을 나섭니다. 두 번째 일터로 향합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작은 책 한 권을 꺼냅니다. 낡고 해진 소설책입니다. 그는 짧은 이동 시간 동안 몇 줄이라도 읽으려 합니다. 현우는 책을 좋아합니다. 책 속에는 자신이 살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누군가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정의를 실현합니다. 현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는 중얼거리다 고개를 젓습니다. 현실은 소설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앞 한유진이 서 있습니다. 27살 명품 슈트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비서가 다가옵니다. 유진 이사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유진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넓은 회장실 안 거대한 책상 뒤에 아버지 한태성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라. 유진은 앉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내가 발표를 해라.
신규 사업 계획서 준비했지? 네. 짧은 대답입니다. 한태성은 딸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닮은 듯 닮지 않은 얼굴입니다. 유진아, 너는 항상 그렇게 차갑게 대하느냐? 제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버지다. 저도 압니다. 유진은 돌아서서 방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립니다. 복도를 걷는 유진의 발걸음은 빠릅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춥니다.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유진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일밖에 몰랐습니다. 두 오빠들은 서로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싸우느라 동생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혼자 자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법을. 한유진, 너는 강해야 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저녁 6시, 현우는 물류센터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산이 없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걷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릅니다. 비서와 통화 중입니다. 내일 일정은 취소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차를 몰고 나갑니다. 빗속을 달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현우는 골목길을 걷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도 그래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유진은 핸들을 잡고 달립니다. 빗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모릅니다. 이 비 오는 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립니다. 현우는 골목길 모퉁이를 돕니다. 앞에 작은 편의점 불빛이 보입니다. 잠시 비를 피할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입니다. 굉음과 함께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며 들어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지만 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골목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현우의 눈이 커집니다. 골목 안쪽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노인과 아이가 보입니다. 차는 그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위험해요! 현우는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달립니다. 온 힘을 다해 차를 향해 달립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립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차와의 거리가 좁혀집니다. 2m, 1m. 현우는 운전석 문을 잡아당깁니다. 잠겨 있지 않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는 몸을 차 안으로 밀어넣으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끽. 타이어가 비명을 지릅니다.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차는 멈춥니다. 오토바이 주차구역 바로 앞에서입니다. 조금만 더 갔다면 오토바이 여러 대가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운전석에는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핸들을 움켜쥔 채 굳어 있습니다. 한유진입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묻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다친 데는 없으세요? 현우는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현우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현우는 차에서 물러납니다.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깁니다. 유진은 차에서 내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립니다. 현우가 재빨리 부축합니다. 조심하세요. 손 떼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현우는 손을 뗍니다. 유진은 차를 돌아봅니다. 오토바이들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갔다면 큰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 뻔했는지 깨닫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었어요. 유진이 작게 말합니다.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었어요? 왜 차를 몰고 나온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유진은 다시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처마 밑에 있던 노인이 다가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젊은 친구,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노인이 현우의 손을 잡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유진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평범해 보이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당신, 유진이 입을 엽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한 거 뻔히 알았을 텐데. 차에 뛰어드는 건 미친 짓이에요. 당신도 다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잖아요. 왜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봅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목숨을 걸어요? 현우는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유진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면 도와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현우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듯이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가요? 아니, 들어본 적이 있기는 한가요? 유진이 살아온 세계에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성그룹 딸이니까 도와줘야죠. 당신은 쓸모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청년은 다릅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저기 혹시 다친 데 없으세요? 현우가 다시 묻습니다. 유진은 정신을 차립니다.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차는 정비소에 맡기셔야 할 것 같은데. 알아서 할게요. 유진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현우가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례는 해야죠. 정말 괜찮아요. 저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유진의 손이 멈춥니다. 그녀는 현우를 빤히 쳐다봅니다. 진심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이네요. 유진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우는 작게 웃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유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젖은 옷, 축 처진 어깨, 천천히 멀어지는 뒷모습. 왜일까요? 그냥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유진이 소리칩니다. 현우가 멈춰섭니다. 돌아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현우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박현우요.
박현우. 유진이 이름을 되뇌빕니다. 저는 한유진이에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갑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십니다. 차가운 빗물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은 따뜻합니다. 박현우.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저녁을 드립니다. 승우가 묻습니다. 옷이 왜 이렇게 젖었니? 아, 비를 좀 맞았어요. 괜찮아요. 현우는 아까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날 밤 유진은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 차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박현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립니다. 유진은 모릅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래된 빚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유진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회사 근처 편의점을 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삽니다. 생수 한 병, 껌 한 통, 그리고 카운터를 유심히 봅니다. 하지만 박현우는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유진은 비서에게 물어봅니다. 이 근처 편의점 알바생 명단 구할 수 있어? 비서가 당황합니다. 네. 왜 그러시는데요? 됐어. 내가 직접 찾을게. 유진은 차를 몰고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닙니다. 강남, 서초, 송파. 하지만 현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입니다. 유진은 우연히 물류센터 앞을 지나갑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박현우입니다. 유진은 차를 세웁니다. 창문을 내립니다. 박현우 씨. 현우가 놀라서 돌아봅니다. 유진을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립니다. 아, 한유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가야 해서. 오래 안 걸려. 잠깐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주문합니다. 현우는 사양하다가 결국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유진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다칠 수도 있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현우는 손을 내젓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돈 받으려고 도운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유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현우는 그녀를 자세히 봅니다. 화장을 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날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립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입니다.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제 뒤에 있는 것들을 원했죠. 현우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니까 도왔다고 했어요. 유진이 현우를 봅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현우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나기 시작합니다. 유진은 현우의 퇴근 시간에 맞춰
물류센터 근처에 나타납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유진이 놀라서 묻습니다. 집에요? 네. 아버지께서 당신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누구랑 그렇게 자주 만나냐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주말 오후 유진은 현우의 집을 찾아갑니다. 낡은 빌라 2층입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앞에서 멈춥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현우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유진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좁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룸만 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누추한 집에 오셨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진이 돌아봅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박승호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입니다. 유진은 순간 숨이 막힙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고, 그 친구구나. 우리 아들이 자꾸 이야기하더니. 승호는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그의 다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현우가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현우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승우가 유진에게 반찬을 권합니다. 유진은 조용히 먹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사 후 승우가 커피를 끓입니다. 현우가 설거지를 합니다. 유진은 작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승우 사진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말이오. 승우가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사고 전이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30년도 더 됐소이다. 승우는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산길에서 차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차 안에 갇혀 있더라고.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리고 아기까지.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끌어냈지. 그런데 그때 바위가 굴러떨어졌소. 이 다리를 덮쳤어요. 승우는 자신의 다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뭐 그래도 사람은 살렸으니까 그걸로 됐지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재벌집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은 잘 모르겠소. 그때 한번 보고 다시는 못 봤으니까. 보상은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준다고 했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식이 없더라고. 뭐 바쁜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지. 승우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소. 그냥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현우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옵니다. 유진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유진 씨, 괜찮으세요? 유진은 얼른 눈물을 닦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먼지가. 하지만 현우는 압니다. 그게 눈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유진은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고 있을 뿐입니다. 30년 전 사고. 그때 구조된 사람은 큰아버지 한도윤과 큰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큰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한 사람이 박승호였습니다. 하지만 한성그룹은 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진은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 찾아줘. 한도윤 전무 관련된 거 네. 지금이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습니다. 유진은 다시 현우의 집을 올려다봅니다. 2층 작은 불빛이 보입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작게 속삭입니다. 미안해요. 현우 씨. 유진은 이제 압니다. 자신과 현우 사이에 오래된 빚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회사에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비서가 보내온 자료를 봅니다. 30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보상 협의 문서,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보상금은 분명히 책정되었습니다. 5억 원. 당시로서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박승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누군가 막았습니다. 서류에는 서명이 있습니다. 한상훈. 현재 한성그룹 부회장이자 유진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설마.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자료를 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찾아냅니다. 한상우는 사고 직후 보상금을 가로챘습니다. 사건 기록을 조작하고 박승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회사 지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럴 수가. 유진은 자료를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박승호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 대가로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유진은 결심합니다.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박승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그리고 현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만큼은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이 결심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재벌가 내부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유진은 사흘 동안 고민합니다. 현우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현우를 만납니다. 평소처럼 물류센터 근처 카페입니다. 현우 씨. 유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할 말이 있어요. 현우는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30년 전 아버님을 다치게 한 사고 기억하시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재벌집 사람들이요? 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이에요. 현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뭐라고요? 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큰오빠였어요. 아버님이 구해주신 분들이. 침묵이 흐릅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입니다. 현우는 천천히 뒤로 물러앉습니다. 그럼 보상을 안 한 것도. 네. 저희 가족이에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자료를 뒤져서 알아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우 앞에 놓습니다. 보상금은 책정되어 있었어요. 5억 원. 하지만 제 작은아버지가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현우는 서류를 봅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이요. 돈으로 주식을 사서 지분을 늘렸어요. 그렇게 지금의 자리에 올랐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제 가족이
아버님이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당신까지. 그만해요. 현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현우 씨, 혼자 있고 싶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유진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갑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혼자, 텅 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현우는 유진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유진은 매일 물류센터 앞에 갑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를 피해 다른 문으로 나갑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유진이 외치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집에서 승우가 묻습니다. 요즘 왜 그러니? 그 친구랑 싸웠니? 아니에요. 거짓말 마라. 얼굴에 다 쓰여 있다. 현우는 아버지께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기 때문입니다.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현우는 퇴근길에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현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유진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매일 따라다녔어요. 미안해요. 유진은 벤치 끝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할 말이 있어요.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도 않습니다. 유진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 거예요. 유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제 가족이 당신과 아버님께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현우가 처음으로 그녀를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작은아버지를 고발할 거예요. 횡령죄로. 그리고 아버님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할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재벌가 내부 문제를. 어렵겠죠? 하지만 해야 해요. 유진의 눈빛이 단단합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건 당신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님 문제예요. 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유진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네, 화가 났었어요. 왜 하필이면 당신이어야 했나 싶어서. 하지만 현우가 유진을 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정말요? 네. 우리 아버지 일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유진은 처음으로 미소 짓습니다. 감사해요, 현우 씨. 두 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약속의 의미로. 그날부터 유진과 현우는 함께 움직입니다. 유진은 회사 내부 자료를 더 깊이 조사합니다. 현우는 30년 전 사고 목격자를 찾아 나섭니다. 쉽지 않습니다. 작은아버지 한상우는 그룹의 실세입니다. 그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느 날 유진이 회사에서 자료를 복사하다 들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상훈이 뒤에 서 있습니다. 자료 정리 중이에요. 그래. 30년 전 교통사고 자료를 왜 정리하지? 유진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공부 중이에요. 과거 사례 분석. 한상훈은 유진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비웃듯 말합니다. 내 큰아버지 사고 말이지? 예전 일이야. 묻혀 있는 게 좋아. 왜요? 파헤치면 득될 게 없어. 너도, 회사도. 한상훈은 돌아섭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합니다. 조용히 살아라, 유진아. 그게 너한테도 좋아. 문이 닫힙니다. 유진은 책상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저녁 현우에게 전화합니다. 들켰어요. 괜찮으세요? 일단은요.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해요. 그만둘까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작은아버지가 증거를 없애기 전에. 며칠 후 현우가 소식을 가져옵니다. 목격자를 찾았어요. 30년 전 사고 당시 근처에 살던 마을 이장입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도시로 이사 왔지만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날 밤을 어찌 잊겠소. 승호가 사람 살리고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이장은 증언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도 자세히 기억합니다. 유진과 현우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상담합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상대는 재벌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도 할 거예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해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묻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많이.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 함께 있을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걷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함께 걷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맑은 밤입니다. 현우 씨, 네,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유진을 봅니다. 적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유진은 미소 짓습니다.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유진은 아버지 한태성 회장을 찾아갑니다. 아빠, 왜? 30년 전 교통사고 기억나세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유진아, 그만해. 작은아버지가 보상금을 가로챘어요. 알고 계셨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묵인했어요. 유진아! 회장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재벌가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알아요. 그래서 더 바로잡아야죠. 유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습니다. 이거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아빠가 막지 않으면 회장은 서류를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미쳤구나, 너. 아니요. 정신 차린 거예요. 유진은 돌아서서 나갑니다. 그날 밤부터 한성그룹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아버지 한상우는 유진을 회장실로 불러들입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뒤흔들려고? 뒤흔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잡는 거예요. 가난한 남자 하나 때문에?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그 가난한 남자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큰오빠를. 한상우는 비웃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야. 이미 끝난 일이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분은 다리를 절뚝이며 살고 계세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고발할 거예요. 횡령죄로. 한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내가 이기지 못해. 해볼게요. 유진은 방을 나갑니다. 복도에서 현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선전포고했어요. 유진이 웃습니다. 떨리지만 당당한 미소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현우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걷습니다. 앞으로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진과 현우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사고 기록, 보상금 횡령 증거, 목격자 진술까지.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자회견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 전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성그룹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작은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도 비난받을 것입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현우입니다. 잠 못 주무세요? 예. 현우 씨도요? 네. 긴장돼서요.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현우 씨, 네. 무서워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도요. 그래도 함께여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통화는 오래 이어집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 유진은 단상 위에 섭니다. 현우는 뒤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승호도 와 있습니다. 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준비한 원고를 봅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한유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30년 전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유진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30년 전 사고, 박승호의 희생, 약속된 보상, 그리고 가로챈 돈.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저희 한성그룹은 은인을 저버렸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일원으로서 박승우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유진은 승호를 향해 깊이 고개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승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현우가 부축합니다.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유진과 마주섭니다. 고맙소. 승호가 조용히 말합니다. 용기 내줘서.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승호는 유진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됐소. 이제 다 됐어.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플래시도 멈춥니다.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은인과 재벌가 딸. 30년의 빚이 마침내 청산되는 순간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한상훈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 혐의가 명확했습니다. 한태성 회장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묵인한 책임을 물어 이사회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직접 승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빌라 앞에 고급차가 섭니다. 회장이 내립니다. 비서 없이 혼자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현우가 문을 엽니다. 회장을 보고 놀랍니다. 저기, 박승호 선생님 계십니까? 회장이 정중하게 묻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불러옵니다. 승호가 지팡이를 짚고 나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태성입니다. 회장이 먼저 고개 숙입니다. 제 동생이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승호는 말없이 회장을 바라봅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입니다. 승호는 한숨을 쉽니다. 들어오시지요. 좁은 거실에 앉습니다. 현우가 차를 내옵니다. 회장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집입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좋은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그건 나도 압니다. 승우가 현우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냅니다. 보상 계획서입니다. 의료비 전액 지원, 생활비 지원, 그리고 됐습니다. 승우가 손을 내젓습니다. 네, 돈은 됐어요. 이미 늦었소. 회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대신 부탁이 하나 있소. 승우가 회장을 똑바로 봅니다. 제 아들 말이요. 좋은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 말이요. 유진이라고 했나? 네, 그 아이도 좋은 아이더군요. 용기 있고 바른 아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하는 것 같소. 승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니 막지 마시오. 신분이니 뭐니 따지지 말고. 회장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제가 딸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만드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승우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이 일어섭니다. 현우가 배웅합니다. 문 앞에서 회장이 멈춰섭니다. 박현우 씨, 네, 제 딸을 부탁합니다. 현우는 당황합니다. 저희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고개 숙입니다. 현우는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차에 오릅니다. 차가 떠나갑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현우야, 뒤에서 아버지가 부릅니다. 저 집 딸 정말 좋아하는 거 맞지? 현우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봐. 네, 좋아합니다. 승우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마음 놓인다. 그날 저녁 유진이 현우를 만나러 옵니다. 둘은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아버지가 다녀가셨다면서요? 유진이 묻습니다. 네, 직접 사과하러 오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엄청. 둘은 웃습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현우 씨, 네,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우는 유진을 봅니다.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유진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정말요? 네, 재벌집 딸 말고 그냥 한유진으로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도요. 가난한 박현우 말고 그냥 당신으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오래도록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상우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개혁을 약속하며 투명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승우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통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진과 현우는 유진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재벌가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한유진입니다. 현우는 여전히 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과 물류센터가 아닙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합니다. 좋아하는 책들 사이에서 어느 일요일 오후입니다. 승우의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승우, 현우, 유진, 그리고 한태성 회장까지 소박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유진과 현우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이야, 잘 먹겠습니다. 승우가 수저를 듭니다. 맛있소.
역시 우리 며느리 솜씨는 아버지, 현우가 얼굴을 붉힙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웃습니다. 식사 후 승우가 말합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가 묻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말이야. 승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차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 아버지, 그때는 후회도 했어. 왜 나섰나 싶었지. 이 다리 때문에 평생 고생했으니까. 승우는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그게 잘한 일이었다는 걸. 그는 현우와 유진을 번갈아 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너희 둘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회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딸까지 살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유진이는 평생 외롭게 살았습니다. 사랑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회장은 딸을 봅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봅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고맙소, 선생님. 진심으로. 해가 집니다.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현우와 유진은 공원을 걷습니다. 손을 잡고 현우 씨, 네, 행복해요. 유진이 웃습니다. 저도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둘은 벤치에 앉습니다. 석양이 집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저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진이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우는 유진을 봅니다.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진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유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웃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을 구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함께 걷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은 나아집니다. 30년 전 빗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 따뜻한 석양 아래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가난한 청년과 재벌가 딸. 오래된 빚은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 1년 후, 작은 서점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현우 한유진 책방 오픈. 손님들이 드나듭니다. 책을 고르고 커피를 마십니다. 카운터에 현우가 서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합니다. 한쪽 책상에서 유진이 일합니다. 작은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승우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입니다. 아버지, 현우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책 가져왔다. 승우는 책 몇 권을 건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기증받은 것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다가와 승우의 팔을 부축합니다. 며느리, 요새 안색이 좋아 보이는구만. 아버님 덕분이에요. 셋은 함께 앉아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오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던 삶입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따뜻한,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그런 삶. 사람은 사람이니까. 현우가 예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모두가 압니다. 신분도,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기에 서로를 아끼고 돕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평범하지만 소중하게 함께